자,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159페이지고요. 연말정산 시에 제출해야 되는 기본 서류를 보면 소득공제신고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소득공제 신고서부터 시작해서 기본 서류들은 원래 근로자가 작성해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관련되는 서류, 증빙자료들을 제출을 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부터 해서 기본 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소득공제 증명서류 관련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해당 지출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서류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제공받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0페이지, 161페이지 잠깐 보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소득공제 자료를 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기타 해서 기부금까지 이렇게 이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중에서 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자료와 그렇지 않는 자료들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의료비 세액공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이나 보청기 관련되는 구입 비용 이런 부분들은 제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챙겨야 되고요. 교육비에서도 취약전 아동의 그 교육비, 그 다음에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이런 부분들도 별도로 챙겨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기부금은 제가 세모로 표시를 했는데, 기부금에 대해서는 원래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그게 100%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챙겨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16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자라고 해서 소득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특히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저축 불이백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단순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건을 근로자 스스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정보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제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2페이지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국세청 홈택스를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보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로그인에 공인인증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공인인증서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서 공인인증서를 찾으셔 갖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162페이지 3번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데요. 자, 우리 국세청 홈택스를 인터넷으로 접속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버튼을 통해서 보시면 회원 로그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저장된 위치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인인증서 접속이 완료되고 나면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조회 발급에서 보시면 중간 부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 소득공제 자료 조회, 그 다음에 자료 제공 동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의 화살표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오른쪽에 제공 동의 현황, 본인 인증 신청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현황 조회를 한번 보시면 현황 조회에서 2016년도 기준으로 지금
지금 정보가 동의되어 있는 범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만약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추가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공 동의 현황에서 바로 미성년 자녀 신청 또는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통해 갖고 바로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조회 발급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자료 제공 동의 쪽에서 제공 동의 본인 인정 신청, 온라인 팩스, 미성 자녀 관련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64페이지에 공인인증서나 이동전화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접속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면 제공 동의 본인 인정 신청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자료 제공 동의에서 제공 동의 본인 인정 신청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본인 인정 수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자료 제공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동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인인증서, 휴대번호, 신용카드 팝업창이 뜨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조회 발급 쪽으로 넘어가셔 갖고 자료 제공 쪽에 가시면 제공 동의에 팩스 신청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팩스 신청을 하게 되면 자료 조회자, 제공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신청 출력하기를 누르게 되면 관련되는 내용들이 신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6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출력한 신청서와 해당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등을 이제 그 서비스 전용 팩스로 전송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능하면 164페이지에 있는 공인인증서나 이동전화, 휴대전화를 통해서 미리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 놓으시면 훨씬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5페이지의 4번에 소득공제 자료 조회 출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요. 조회 발급 쪽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세액공제,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셔서 자료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되는 자료는 팝업창에 이용상 주의사항에서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간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납세자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해당 납세자가 자료 내용을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하며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간에 문의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으면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육은 2016년도 연말정산 관련되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2016년도 관련되는 소득공제 자료들은 2017년 1월 달이 돼야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없고요. 자, 2015년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로 보면 보험료부터 기부금까지 창이 활성화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귀속연도 옆에 보시면 전체 선택과 선택 해제가 있는데 전체 선택은 1월 달부터 12월 달 전체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선택 해제를 누르게 되면 전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제외되면서 내가 필요한 월 근로 제공 기간을 선택하신 다음에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확인하실 수가 있고, 자, 일단은 먼저 전체 선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부터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보험료 관련되는 정보가 나오면서 총 연간 보험료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비 관련되는 부분, 신용카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 연금저축, 주택자금 뭐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조회를 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다 조회가 됐고요. 자, 조회가 된 내용 중에 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밑으로 내려오면 보험료에 대한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이 있는데 관련되는 보험료의 지출 내역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금액란에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험료 상세 월별 내역이라고 해서 매월 얼마 납부했는지 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농협생명 같은 경우에 매달 11만 3천 원씩 납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런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조회된 내용들은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어떻게 제공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167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있는 부분입니다. 조회한 항목을 그러니까 한 번에 내려받는 방법이 있고 출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출력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출력해서 제공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내려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68페이지에 자료 제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인쇄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인쇄 부분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인쇄 부분을 누르게 되면 자, 관련되는 정보를 인쇄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인쇄를 클릭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하신 부분을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공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조회한 항목 내려받기라고 있습니다. 내려받기를 하게 되면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항목을 일괄해서 내려받기를 하게 되고 이 내려받은 파일을 PDF 파일로 내려받은 부분들을 우리가 연말정산 할 때 세무사랑 프로의 프로그램하고 연동해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인쇄물로 받는 것보다는 일괄 내려받기 형식으로 PDF 파일로 내려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훨씬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일명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로 이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내려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일괄 전체 내려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보험료만 내려받겠다라고 하면 보험료 기본 내역에 보시면 PDF 다운로드 인쇄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PDF 다운로드 눌러보시면 보험료에 대한 부분만 PDF로 내려받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서 열기 암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회사에다가 제출을 하신다면 항목별로 개개인별로 PDF나 인쇄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일괄 내려받기나 일괄 인쇄하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고 일괄 내려받기 형식으로 PDF 파일로 내려받아서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제공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68페이지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맨 위에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 자료 활용 시 주의사항에서 근로자가 주택자금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 등의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주는 것은 단순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